안녕하십니까. 나눔 경영 컨설팅 김종혁 강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이렇게 강의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지금 방금 UST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하고 왔는데 5살인 제 아들이 집에 없네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 제 방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프레젠테이션 옆에 화면을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 개인 경험을 공유해 드리면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오래된 버전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다니실 때 어떤 프레젠테이션 툴이나 디바이스를 썼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나던 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쓰셔가지고 이렇게 넘기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전지에 써가지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글씨를 잘 쓰셨을 거예요. 글씨를 잘 쓰고 이렇게 발표를 잘하고. 영화에서 보면 이 장면 기억나시죠? 살인의 추억에서 그 형사들이 사건에 관련된 경과를 보고할 때 전지에 써서 넘기면서 보고했던 거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던 건 다음 단계죠. OHP 필름이 기억납니다. 추억의 발표도구 OHP 필름. 여기다가 이제 필름을 넣죠. 그 서류 같은 게, 문서 같은 게 있으면 따로 필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비춰서 앞에다가 이제 쏴주고 같이 보는 거. 제가 또 유치원 다닐 때는 이 작은 필름들이 있었어요. 작은 필름들을 넣어 가지고 돌리면서 이제 동화 같은 거 이야기해주고 그런 것도 많이 기억납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군대 갔다 와서 90년대 중반에 학교에 오니까 사람들이 발표하는데 파워포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웃기는 게 그 당시에는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속 막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빌리러 어디였지? 뭐 교무실 같은 데 가보면 금고에 들어가 있던 그런 이제 그 기억 납니다. 그래서 발표 도구는 이렇게 이제 뭐 전지에서 OHP에서 파워포인트 프로젝터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이 강사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뭔가 좀 최첨단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 끼는 무선 마이크도 사고 그리고 또 이제 옆에 보이시는 저런 모듈도 가지고 다니고 해서 연결해서 하고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 같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오고 이래 버리면 제대로 강의나 PT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무선 마이크를 살 바에는 요런 거를 사라는 거죠. 제 경험으로 보면 소니께 제일 좋습니다. 소니께 제일 좋고 가격이 좀 있어도 안전성이라고 보는 거죠. 안정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모델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1차 모델로 컴퓨터는 이런 컴퓨터를 썼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시작할 때 후지츠 컴퓨터를 썼었는데 이 후지츠 컴퓨터를 또 무선으로 연결을 했었어요. 마이크도 제가 가지고 다니는 마이크 무선으로 연결하고 이것도 무선으로 연결하고 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무선으로 연결한 그 랩탑 노트북 연결이 끊겼어요. 화면이 파란색으로 뜹니다. 거기다가 또 마이크는 안 나오기 시작하고 뭐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흐름은 깨지고 또 파일로 옮기고 PDF로 바꾸고 뭐 그러다가 이제 진짜 지금 생각만 해도 손에 땀이 나고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프레젠테이션이든 강의든 중요한 점은 안정성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당연히 처음엔 파워포인트 썼었죠. 파워포인트, 좋습니다. 파워포인트 좋은데, 제가 느끼기에 파워포인트는 업무용이라고 느낍니다. 업무용이라고. 회사에서 보고를 하거나, 그런데 하긴 좋은데,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한다든지 하면,
이 파워포인트로 그 정도 퀄리티 이쁘게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용으로 추천드리는 건 키노트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2차 모델은, 예, 제가 그 당시 폰을 아이폰 썼으니까 아이패드까지 사서 이 아이패드를 예, 아이팟 터치로 연결을 했어요. 아이팟 터치로 연결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지금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지금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가 나오면은 다음 페이지 내용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프로그램을 키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편하고 이쁩니다. 편하고 이쁘고 간단하게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어댑터를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어댑터는 한 2개, 3개씩 정도 사요. 케이블도 한 2개, 3개씩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제가 또 새로운 시도를 했던 건 뭐냐면 애플 TV를 샀어요. 애플 TV를 사서 에어플레이어로 연결을 하면 제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점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팀별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팀별로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하거나 그렸을 때 그걸 보여주면서 실시간으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은 장점이었는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뭐랄까 살짝 레이턴시가 생깁니다. 시간차가 생겨요. 시간차가. 내가 눌러줬는데 이게 돌아가는데 한 1초 정도 걸린다든지 그래버리면 이 자기가 한 행동이 바로바로 이게 피드백이 연결되지 않으면 앞에 있는 프레젠터나 강사는 엄청 당황합니다. 그래서 딱 2번 써보고 이거는 접었어요. 연결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4차 모델에서 아이패드의 용량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해서 제가 드디어 맥북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맥북 에어를 사서 연결하고 했었는데 키노트로 맥북에서 키노트를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편하고 쓰다가 보니까 또 음악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음악도 편집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영상도 편집해보니까 와 이건 전혀 새로운 세상입니다. 특히나 제가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용량이 너무너무 부족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맥북 프로로 넘어왔습니다. 맥북 프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한 300 몇십만 원 정도인데 뭐랄까 이건 개인적으로 쓰는 것보다 업무용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밸류를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이런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프레젠테이션의 기본. 프레젠테이션은 무엇일까? 프레젠테이션은 특정 청중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인포메이션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동의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메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하는 거죠. 저는 이런 방식을 좀 추천을 드려요. 제가 회사 다닐 때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전에 꼭 콘티를 만들었습니다. 콘티 A4 용지를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슬라이드를 그리고 옆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주고 이걸 만들려면 필요한 백업 파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엑셀은 어떤 게 있는지 쭉 적어주고 흐름을 잡는 거죠. 스트럭처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전제를 해서 프레젠테이션 제작 시간이 절약이 될 수 있어요. 전체 구성한 다음에 슬라이드 제작하고 슬라이드별로 핵심 문장 거버닝 메시지라고 이야기하죠. 핵심을 뒷받침하는 자료 선택해서 부가적인 내용 기록하고 디자인해서 데모 한번 돌려보는 거죠. 자, 기본은 이런 3스텝입니다. 인트로에서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월이 아니라 뭘입니다. 뭘 이야기할 것인가, 목차 인덱스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바디에서는 논리적인 상관관계를 듣는 이의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전개해주고, 클로징에는 핵심을 재차 강조하고, 로드맵 액션 플랜 제시해주고, 이제 Q&A 하고, 나가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쓰십니까? 프레젠테이션 할 때. 대부분 파워포인트 쓰시죠. 파워포인트는 윈도우 컴퓨터를 제일 많이 쓰니까 호환성이 좋고 또 윈도우에서 맥도 호환이 되고 하는데 파워포인트를 맥북으로 옮기면 100%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폰트도 바뀌고 디자인도 바뀌고 애니메이션도 제대로 안 되고 키노트도 파워포인트로 전환해서 윈도우 PC로 돌려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니까 저는
파워포인트는 윈도우 PC에서만 쓰고 키노트는 맥북에서만 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키노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써보시면 제 이쪽으로 넘어올 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조직이나 회사에 있으면 키노트 쓰기 좀 힘들죠. 다른 이들은 다 파워포인트 쓰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뭔가 그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키노트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세련됐어요, 디자인이.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 오류가 거의 안 생깁니다. 오류가 거의 안 생기고 자동으로 저장되고, 저장 안 했는데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없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의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나온다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다음은 프레지라고 저도 몇 번 써봤는데, 구조나 상관관계를 표현하고 편집이 좀 어렵긴 한데 제가 느끼긴 그거예요. 천장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줌인해서 들어갔다가 줌아웃해서 빠지고 돌아가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건축사가 설계를 보여줄 때 그리고 또 뭐 전자제품의 구조도를 보여줄 때 여행 가이드가 여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줄 때 이럴 때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프레지 쭉 들어가서 제목 같은 거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쭉 들어가서 이걸 클릭을 딱 해주면 음악도 나오고 로고 넣어주고 좋은 점은 파워포인트 파일을 그대로 여기다가 삽입할 수 있어요. 괜찮죠? 써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죠. 무료입니다. 무료. 자, 프레젠테이션 제작할 때 디자인인데 그 왼쪽을 보시면 뭔가 좀 산만한 느낌인데 오른쪽은 뭔가 구조가 잡혀 있는 느낌이잖아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어낼 때 전체적인 통일 디자인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앞부분에 들어가는 표지 화면, 제일 뒤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될 배경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데 그 이미지는 연관성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편집을 몇 번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 어떠세요? 너무 많습니다. 슬라이드 하나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가버닝 메시지만 주고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건 어때요? 글자가 너무 많죠?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는 레포트가 아닙니다. 레포트가 아니에요. 보고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 나갈 필요도 없고 여기다 다 써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미지나 무비 클립 같은 거 넣어주고 위에 있는 가버닝 메시지로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사람을 설득시키고 압축적으로 해서 키워드만 이야기해주면 되니까. 자, 다음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의미 없는 메시지로 공간을 채우지 마라.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뒷 배경 화면은 색깔이 있는 걸로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건 하얀색을 쓰는 게 편집하기에 제일 좋아요. 글자하고 제일 잘 맞게 들어가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보라색이나 파란색 글자를 까만색 배경 위에 올린다든지 쓸데없는 이미지, 특히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런 이제 뭐 클립들 그대로 쓰는 건 저는 좀 싫어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이해가 되도록 시각화 쉬운 어휘를 만들어내고 특히 지도 같은 경우에 깔끔한 지도를 만들어서 표현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 같은 경우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기 오른쪽 위에는 단위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 선배들 나쁘게 얘기하면 꼰대들이 이제 제일 많이 딴지 거는 게 뭘까요? 왼쪽 밑에 출처겠죠. 출처. 이게 어디서 나왔냐? 언제 나왔냐? 믿을 수 있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인포메이션만 계속 모아놓으면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니잖아요. CIA 할 때 I가 인텔리전스 아닙니까? 인포메이션을 모아서 자기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야죠.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제일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USB에 파워포인트 파일만 넣어서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가서 전자교탁기에 넣었는데 안 된다. 글자가 바뀌고 폰트가 바뀌고 디자인이 바뀌고 뭐 영상이 안 나오고 그럼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을 합니까? 집에선 잘 됐는데. 프로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노트북을 꼭 가지고 가서 거기서 연결하시는 게 오류를 제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노트북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면 USB도 챙겨 가지고 가고, 그리고 또 PDF로도 떠서 메일로도 보내놓고, 클라우드에도 올려놓고, 심지어 뭐 저는 프로젝터를 가지고 다닌 적도 있어요. 작은 프로젝터.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가 만든 의도한 환경을 구현해내는 게 프레젠테이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발표자는 절대로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말의 속도와 호흡을 바꿔냅니다. 오늘도 제가 그 인도인 친구가 발표하길래 제가 이야기했던 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마이크를 들고 이제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그런 거 잡아주고 또 톤이나 속도를 바꿔줘라. 정말 중요할 때 크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작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빠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천천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얼굴 표정을 바꿔주고 하면 훨씬 청중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좋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프레젠테이션의 3P. 프레젠테이션의 3P 중에 첫 번째 P는 바로 목적입니다. purpose, 목적.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으로 첫 번째는 설득이 굉장히 많죠. 세일즈 같은 경우에 세일즈 프레젠테이션의 경우 고객들을 설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입니다. 설명.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으로 두 번째는 설명이겠죠. 어떤 사건의 경과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동기부여하는 경우, 그리고 또 동기부여 강사가 말 그대로 동기부여를 하는 경우, 네 번째는 오락인데 최근에 그 매스컴에서 보면은 강의나 프레젠테이션을 오락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나요? 예능의 한 가지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people, 사람입니다. people. 첫 번째 청중이죠. audience, 청중. 모든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의는 그걸 실행하기 전에 몇 명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청중이 몇 명일까? 그리고 또 그 청중의 성별은 어떻게 될까? 남성이 많은지 여성이 많은지, 나이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알 수만 있다면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듣는 사람이 일반적인 청중인지 교수님들인지 의사들인지 변호사들인지 과학자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에 따라서 또 거기 나오는 사례나 데이터 같은 게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발표자입니다. 발표자. 발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준비해야 되는 슬라이드나 여러 가지 부분의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특히나 회사 같은 경우에. 강의 자료는 대리가 만드는데 발표를 부장님이 할 수도 있고 상무님이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더 쉽고 재밌게 더 유효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 그래서 피플에서는 첫 번째 오디언스, 청중과 두 번째는 프리젠터, 발표자입니다. 여기에 맞춤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플레이스, 환경으로 봅니다. 플레이스, 환경으로.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 프레젠테이션 하는 당일날 그 장소가 어디인지, 내가 이동하는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최소한 제가 봤을 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기의 스위치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 천장의 높이라든가 의자의 배치라든가 모든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언제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부분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디바이스입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노트북을 가지고 가더라도 연결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젠더를 빼놓고 왔는지, 어댑터를 빼놓고 왔는지, USB만 가져가서 거기 컴퓨터에 연결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폰트가 깨지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나 전자교탁인 경우에 이런 에러 발생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드라이버까지 가져가서 뒤에 열어야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 다 확인해야 되는 게 마지막 플레이스 중에 환경입니다. 자, 다음 프레젠테이션의 5flow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토리 플로우입니다. 스토리가 가미됐을 때 훨씬 더 유효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려보면 성수동이 수제화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때 서울시에서 이 성수동 수제화 거리 마케팅을 진행할 대행사를 모집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정말 재밌었던 게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신 사장님들께서 나와가지고 레퍼런스를 강조했었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었고 어떻게 진행을 했었고 뭐 가격도 괜찮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작은 회사에 젊으신 사장님이 나오시더니 딱 화면에 이 그 구두 그림만 딱 띄워 놓으시더라고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더라고요. 위원님 이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 위원님들의 구성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구두죠?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두는 우리 아버님들의 수고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여성 위원님들의 눈물이 글썽글썽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는 이분들이 1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피치 플로우인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한 발 앞서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프롬프터 같은 거 활용 많이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발표할 때 프롬프터나 다른 모니터를 활용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슬라이드를 넘긴다든지 그리고 또 저같이 그 아이팟 터치를 프레젠터로 활용하든지 하면 제일 좋은 게 다음 페이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발 앞서서 브릿지 코멘트를 할 수가 있어요. 브릿지 코멘트는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 슬라이드가 나오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전환이란 글자가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스무드하게 넘어가면서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결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토픽을 전환시킨다든지 할 때 이런 테크닉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눈은 누구를 본다? 눈은 오디언스, 청중들을 봐야죠. 눈은 청중들을 보면서 손은 눌러서 뒤에 있는 슬라이드는 넘어가게 해버리면 굉장히 프로같이 보입니다. 간단하게. 자, 다음은 디자인 플로우입니다. 애니메이션이나 화면 전환 효과는 너무 많이 쓰면 독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런 옆으로 긴 게 있다. 옆으로 긴 표가 있거나 테이블이 있거나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넘겨주는 건 어떨까요? 옆으로 긴 게 있으면 이렇게 넘겨주면 뭐 훨씬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고 또 아래 위로 긴 뭐 건물이라든지 표 같은 게 있다면 이런 아저씨 건물주처럼 그럼 이렇게 쭉 보여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쭉 보여주면 괜찮잖아요. 자, 이미지 플로우에서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전달해 드려 볼게요. 설득의 3요소는 첫 번째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가 있는데 로고스는 이성이다. 파토스는 감성이고 에토스는 존재감이다. 존재감은 프리젠터의 신뢰와 열정이고 로고스는 이성이죠. 이성 거기 들어가 있는 이론적인 부분이고 마지막 파토스는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죠.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 오디언스 플로어는 예를 들면요. 강의나 프레젠테이션 하다 보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청중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을 시킬 때 쓰는 방법, 유머를 쓰는 경우도 있고, 잠깐 끊어서 가는 거죠. 잠깐 브레이크, 유머로 끊어서 가면서 전환시켜 가는 부분. 두 번째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다른 분들에게 질문을 해서 또 이제 전환시키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박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소품을 써서 저도 한 번씩 많이 씁니다. 특히나 새로운 색다른 제품이 나왔을 때 그걸 직접 구매를 해서 이베이나 옥션 같은 데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걸 직접 보고 만지게끔 해주면 졸리던 분들도 잠이 이렇게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중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따라하면서 그 미로 효과로 그분들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의 3P와 5플로우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